부산의 늦가을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해가 떠올랐지만 바닷바람은 아직 매서웠고 도로 위로 흩날리는 낙엽은 마치 누군가의 낡은 기억처럼 바람결에 흩어졌다. 이지훈은 두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확인한 이메일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지원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지훈의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와도 같았다.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지 어느덧 1년. 수십 번의 원서와 인터뷰, 그리고 반복된 좌절.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법도 했지만 매번 마주할 때마다 심장은 똑같이 무너져 내렸다. 부산역 근처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어느새 느려지고 있었다. 같은 실패의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왜 매번 마지막에 탈락하는 걸까? 전공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교수님의 추천서도 있었고 졸업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기업과 협업하여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정작 사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지훈은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큰 길로 나서면 회사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을 보게 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건물들은 그의 실패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날 것만 같았다. 대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오래된 간판과 낡은 벽돌 건물이 늘어선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걷는 동안 지훈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면접 때 너무 긴장했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 실무에선 부족한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반성이 꼬리를 물었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 희미하게 남아있는 간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박철수 전자 수리. 오래된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고 간판 가장자리는 녹슬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한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손은 박스를 놓칠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한순간 취업 실패의 상실감조차 잊은 채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의 침묵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무거운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지만 젊은 체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만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훈을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훈의 눈은 커졌다. 좁은 공간 안에는 전자제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수많은 정밀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리 중인 제품들이었다. 최신 가전제품부터 수십 년 전 진공관 라디오까지 시대를 초월한 물건들이 한자리에 공존하고 있었다. 박스를 내려놓은 지훈은 문득 작업대 위에 놓인 회로 기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신형 로봇 청소기의 메인보드였다. 지훈은 학부 시절 유사한 제품을 분석한 적이 있었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회로 기판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흔들림 없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십 년의 경험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무언가였다.
학생. 이런 거 아나 불쑥 날아온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공이 로봇공학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모델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지훈은 회로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센서 연결부의 손상 가능성과 전원 공급 모듈의 불안정성을 짚어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무뚝뚝하던 표정에 호기심의 빛이 스쳤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기술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노인은 필요한 질문을 던졌고 지훈은 그에 답하며 자신의 지식을 확인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였다. 40년 넘게 전자제품을 수리해 온 장인이었다. 그의 기술력은 이미 세월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고 그는 최신 디지털 기기부터 오래된 아날로그 장비까지 꿰뚫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의 지식과 경험에 감탄했다. 동시에 노인의 기침소리와 떨리는 손끝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지훈은 가게를 나섰다. 소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온통 박철수 수리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취업 실패의 압박감도 잠시 잊은 채 그는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특히 박철수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직관에서 비롯된 지혜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낯선 골목길에서 마주친 수리점,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의 노인. 그가 보여주었던 정교한 손길과 짧지만 깊었던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하던 지훈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포장해 들고 나서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다시 그곳으로 가야겠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낡은 간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와 녹슨 테두리조차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문 앞에 다다르니 철수가 이미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제 도와드렸던 이지훈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철수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무슨 일로 다시 왔나? 지훈은 준비해온 커피를 내밀며 미소 지었다. 어제 도와드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바라보다가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고생할 텐데. 그러나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결국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자빌이 전부였다. 무거운 기기를 옮기거나 공구를 정리하거나 손님이 오면 차를 내오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훈은 진심을 다했다.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온 손님이 이 청년은 누구인가 하고 묻자 철수는 무심하게 그냥 도와주는 학생일세? 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훈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매 순간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업대 위에서 납땜을 하고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철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훈은 많은 것을 느꼈다. 대학에서 배운 회로 이론이 책 속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다. 깜빡이던 전구가 다시 환히 켜지는 순간 지훈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철수는 무심히 말했다. 기술이라는 게 별거 있나. 고장 난 걸 다시 살아나게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 마음도 함께 고쳐주는 거야. 그 말은 짧았지만 지훈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철수는 지훈에게 직접 수리를 맡겨보았다. 한 손님이 전자레인지를 들고 왔을 때였다. 지훈은 긴장했지만 철수는 실패해도 괜찮다. 고쳐진다는 건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 라며 격려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차근차근 분해를 시작했다. 회로를 살피던 그는 한쪽 모듈에서 탄 자국을 발견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여기에서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품을 교체한 뒤 전자레인지가 다시 불을 밝히자 지훈은 저절로 웃음을 터뜨렸다. 손님도 놀란 듯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 후로 지훈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다. 로봇 공학 전공 지식은 최신 전자제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철수의 경험과 직관은 지훈에게 교과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은 협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졌다. 손님들도 점점 지훈의 존재를 반기기 시작했다. 이 청년이 있어서 가게가 활기가 넘치네요. 앞으로는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다. 겉으로 무뚝뚝하던 철수도 속으로는 은근히 흐뭇해했다. 때로는 손님이 없는 시간. 작업대 건너편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을 갖기 쉽지 않은데 지훈 역시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대기업 취업 실패가 전부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하곤 했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골목길을 지나 수리점으로 향하는 발걸음 자체가 의미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철수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작업 도중 간헐적으로 기침이 터져 나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도 잦아졌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철수는 태어난 듯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괜찮다. 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그것이 단순한 노쇠가 아님을. 그는 더 많은 일을 떠맡으며 철수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은 저녁까지 작업대 앞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철수가 늦게까지 불을 켜놓은 채 작업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오래된 로봇 장난감을 손보고 있었다. 이건 고아원 아이들이 쓰던 거야. 부서졌다고 버리려 하길래 가져왔지.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지훈은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다. 버려질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려는 모습. 지훈은 그 순간 철수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장인으로 보게 되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았다. 기술은 단순히 고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론보다도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훈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가고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 오면서 수리점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싸늘했지만 가게 안에는 늘 납땜 냄새와 뜨거운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골목길을 지나 수리점으로 향했고, 철수는 묵묵히 작업대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어느덧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고, 손님들도 이제 지훈을 가게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신사가 낡은 진공관 앰프를 들고 가게 문을 열었다. 번쩍이는 제 차에서 내린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오래된 앰프를 두 손으로 소중히 안고 있었다. 지훈은 순간 눈이 커졌다. 대학 시절 수업에서나 보았던 빈티지 모델이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건을 받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철수는 앰프를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평소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얼굴에 잠시 따뜻한 기운이 스쳤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물건입니다. 고장이 나서 여기저기 맡겨봤는데 제대로 고쳐주는 곳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철수는 앰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듯 살펴보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 모습이 낯설고도 인상적이었다. 늘 기계처럼 담담하게 일만 하던 철수가 지금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이 떠난 후 철수는 앰프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드물게 스스로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옛날에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제품이야. 지훈은 놀라서 물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동아전자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지. 지금은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 시절 동아전자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자존심이었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던 시절이지. 이 앰프도 그때 만든 거야. 진공관 특유의 따뜻한 음색을 살리려고 몇 년을 매달렸지. 함께 했던 동료들은 모두 내 가족 같았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온 기술과 열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군. 외환 위기가 닥치고 회사는 무너졌지. 동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나는 결국 이 작은 수리점을 열었어. 누군가는 실패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화려했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하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지켜내려는 고집. 그것이야말로 장인의 정신이 아닐까. 며칠 후 지훈은 작업실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가 외국인 청년과 함께 서 있었다. 배경은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로 보였고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훈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 철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20해 전쯤 한국에 연수차 왔을 때 내가 전자공학 기초를 가르쳐줬지.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인이 됐어. 인생이란 참 묘하지 않나.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노인의 삶이 단순히 작은 골목 수리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철수를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보게 되었다. 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기술 하나하나가 지난 세대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후는 깨달았다. 자신이 배우는 것은 단순한 수리 기술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신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아전자 시절 철수는 밤을 새우며 신기술을 개발했고 때로는 실패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늘 포기하지 않았다. 기술자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실패란 그저 다음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의 이 말은 지훈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철수는 지훈에게 낡은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진공관 앰프와 초기 로봇 장난감의 도면이 섞여 있는 서류였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수많은 수정 흔적과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게 내가 젊었을 때 밤새워 그린 것들이야. 이제는 종이보다 네가 가진 노트북이 훨씬 편리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 종이에서 땀 냄새를 느껴.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그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전공 지식을 더해 다시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오랜만에 책상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켰다. 전공 서적과 노트를 꺼내 철수가 보여준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종이 위에 그려진 낡은 선들이 화면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훈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몰입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철수에게 보여주었다. 선생님? 이 부분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센서를 달리 배치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놀란 눈빛으로 설계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순간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다. 지우는 그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는 희망. 그것이 바로 철수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겨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지훈은 철수가 조용히 작업대에 앉아 앰프를 손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손등의 주름과 떨림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배우고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에 떠있는 달빛은 차갑지만 맑았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이 걷는 길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희망이기도 했다.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골목길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리점 안은 늘 따뜻한 전등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도 서서히 스며드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철수의 건강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이었다. 납땜, 연기나 먼지 때문이라고 지훈은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은 잦아졌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작업대 앞에서 기계를 고치던 그의 손끝도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다. 미세한 떨림이 점점 눈에 띄었고 지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레 물으면 철수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님을 지훈은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우연히 철수가 작은 서랍 속에서 병원 진료 기록지를 꺼내보는 것을 보았다. 노인의 손끝이 잠시 멈칫하더니 곧 서류를 덮었다. 지훈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질수록 철수의 몸은 더 힘들어 보였다. 관절은 잘 굽혀지지 않았고 숨소리는 무겁게 가빠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늦은 저녁까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이 내 삶이야. 이걸 놓는 순간 나는 더 빨리 무너질 거야. 철수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훈은 그런 모습을 보며 차마 더 강하게 말릴 수 없었다. 그저 곁에서 더 많은 일을 떠맡고 손님을 응대하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옮겼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철수가 갑자기 작업대 위에 쓰러졌다. 놀란 지훈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에서 내려진 진단은 심각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폐렴이 악화된 상태였고 과로로 인한 탈진까지 겹쳐 있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훈은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언제나 꿋꿋하게 서 있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 내가 대신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었다. 수리점의 현실적인 부담도 있었다. 밀려드는 수리의뢰, 가게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모든 짐이 지훈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다. 아침에는 병원으로 가 철수를 돌보고 낮에는 수리점으로 돌아와 일을 처리해야 했다. 다행히 철수에게 배운 기술과 자신의 전공 지식을 접목해 대부분의 수리는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정신이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리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전부였다. 지훈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로 문을 닫을 수 없었다. 손님들도 상황을 알게 되자 지훈을 격려하며 응원했다. 철수 사장님이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젊은이가 대신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런 말들이 지훈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점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손님이 있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차림을 한 남자였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혹시 박철수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지훈이 철수에 입원 사실을 전하자 남자의 얼굴은 금세 심각해졌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제이 일렉트로닉스의 CEO, 케빈 리라고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철수의 옛 제자였다. 20회,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철수에게 전자공학의 기초를 배우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일으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은사인 철수에게는 늘 마음의 빚이 있었다. 몇 번이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늘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뜻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케빈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케빈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오랜만에 활짝 웃는 철수의 얼굴이 보였다. 제자의 방문은 그에게 큰 위로였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케빈은 결국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철수였지만 제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장인의 삶이란 단순히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수리점의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골목길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길이 단순한 생존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병실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박철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지훈과 함께 들어선 케빈 리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무뚝뚝하던 표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주름 사이로 웃음이 번졌다. 케빈, 정말 오랜만이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케빈은 한 걸음에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숙연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케빈은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회사를 일구어 왔는지, 새로운 전자제품 개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철수에게서 배운 기초에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선생님께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던 철수였지만 결국 제자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알던 철수는 늘 홀로 버티고 남의 도움을 마다하는 고집스러운 장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제자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묻어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끈끈한 유대였다. 며칠 후 케빈은 병원에서 철수의 치료비를 정리하고 수리점을 함께 방문했다. 작은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한동안 말없이 둘러보았다. 오래된 라디오, 낡은 텔레비전, 반쯤 분해된 로봇 청소기까지. 공간은 좁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과 땀이 응축되어 있었다. 선생님, 이곳은 그 어떤 연구소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기술의 역사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케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다. 단순히 낡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배움의 장이었다. 그날 저녁, 케빈은 지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자리에서.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한국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리 기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 지훈 씨가 필요합니다. 순간 지훈은 말을 잃었다. 대기업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던 그에게. 이런 제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철수, 그리고 수리점. 자신이 떠나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 케빈은 그의 망설임을 읽은 듯 덧붙였다. 수리점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존하면서.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훈 씨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수리점이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곳에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공간으로 바뀌는 상상.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이었다. 며칠 뒤 병실에서 케빈의 제안을 전해 들은 철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에 물든 노을이 창문 너머로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지켜온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면 나도 마음이 놓이겠지. 그 순간 지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만난 우연이 이렇게 큰 의미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빈은 한국지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했고, 지훈은 철수와 함께 수리점 한편을 정리해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간단한 실습 장비를 들여놓자 가게는 새로운 얼굴을 갖추었다. 첫 수업날, 몇몇 젊은 기술자 지망생들이 모였다. 철수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자 눈빛이 빛났다. 그는 천천히 낡은 진공관 라디오를 분해하며 말했다. 기계는 사람과 같아. 어디가 아픈지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 있지. 지훈은 옆에서 보조하며 최신 기기의 진단 과정을 설명했다. 전통적인 직관과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청년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고 그 작은 가게는 어느새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이 길이 맞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면서 수리점 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여전히 낡은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고 좁은 공간 안에는 진공관 라디오와 오래된 텔레비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한편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책상 몇 개와 화이트보드, 그리고 지훈이 준비한 노트북과 프로젝터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철수의 낡은 공구와 옛 기계 옆에 최신 전자기기들이 나란히 놓여 있으니 마치 두 시대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듯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공존이 오히려 특별한 울림을 주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지훈은 속으로 중걸거렸다. 케빈 리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2일렉트로닉스 한국 지사에서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꾸리고 지훈을 중심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리 경험과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결합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 지훈은 처음으로 연구소에 발을 들였을 때 묘한 긴장을 느꼈다. 넓은 작업실에는 최신 장비가 즐비했고 연구원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새로운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케빈이 마련해준 자리였다. 일반 회의실이 아닌 다양한 고장난 제품이 쌓여있는 실습실이었다. 케빈은 말했다. 책상 위에서만 생각하는 이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히고, 고치고, 다시 시험해야 합니다. 지훈은 곧장 작업에 몰두했다. 고장난 로봇 청소기,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심지어 오래된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는 박철수에게서 배운 직관적인 진단 방식을 떠올리며 동시에 자신이 공부한 로봇공학과 데이터 분석 지식을 접목했다. 처음에는 동료 연구원들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런 구식 방법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곧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 제시한 방식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접근이었다. 사용자의 습관, 환경, 반복된 오류 패턴까지 분석해 문제의 뿌리를 짚어내는 방식. 그것은 기존의 단편적인 진단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며칠 후 열린 첫 내부 발표에서 지훈은 시연을 준비했다. 한 연구원이 가져온 고장난 최신 로봇 청소기를 직접 진단했다. 그는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작동할 때 나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내부를 열어 센서를 확인한 뒤 말했다. 단순히 센서 불량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센서의 위치가 과도한 부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게다가 지훈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 센서를 다른 위치로 옮기고 사용자가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발표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케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것이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 그러나 연구소에서의 일상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연구원들은 여전히 지훈을 신뢰하지 않았다. 수리점 출신이 뭘 안다고? 라는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다. 지훈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나는 여기서 인정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내가 믿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거다. 그는 매일 저녁 수리점으로 돌아가 철수와 함께 하루를 정리했다. 낮에는 최첨단 연구소에서, 밤에는 낡은 가게에서 두세 개를 오가며 지훈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철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보다 네가 배우는 게 더 많아진 것 같구나. 주말이면 교육장이 다시 열렸다. 젊은 기술자, 지망생들이 모여들었고 철수와 지훈은 함께 강의를 했다. 철수는 아날로그 기기의 원리를 설명했고 지훈은 그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해석해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흥미로 눈을 반짝였다.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마치 옛날과 미래가 동시에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두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케빈 역시 종종 수리점을 찾아왔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지훈이 만든 간단한 교육용 진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이건 단순한 수업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시스템의 축소판이에요. 학습자가 다양한 수리 사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케빈은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단순히 제품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기술자를 키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뛰게 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더 큰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리점 안은 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철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교육장 한편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곤 했다. 지훈은 그런 스승의 모습에서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자 연구소 안은 분주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간 준비해온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의 공식 발표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실험 장비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돌려보며 혹시 모를 오류를 잡아냈다. 발표회는 단순한 내부 행사가 아니었다. 제2 일렉트로닉스의 글로벌 경영진과 각국 언론,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 당일, 지훈은 무대 뒤에서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고 머릿속은 수없이 연습했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철수. 여전히 기침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또렷한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되었다. 무대 위에 오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시연을 시작했다. 고장난 로봇 청소기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지훈은 시스템의 기기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진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표시되었다. 센서의 오류, 사용 환경, 반복된 고장 기록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러나 지훈은 단순히 결과를 읽어 내려가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적 진단을 넘어섭니다. 사용자의 습관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배운 맥락적 이해를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지훈은 이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설계 구조를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였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시연을 직접 지켜본 업계 전문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장인의 직관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결합해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기술과 인간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혁신이다. 찬사가 이어졌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무대에 오른 케빈은 깜짝 발표를 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이지훈 연구원이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리페어 테크놀로지 센터의 최연소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순간 장내는 술렁였다. 지우는 놀라서 케빈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중의 박수 속에서 지훈의 눈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그는 객석에 앉아 있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스승의 눈에도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발표회가 끝난 뒤 지훈은 철수와 함께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넌사인으로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담담하고 따뜻했다. 철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이제 내 뒤를 잇는구나. 하지만 잊지 말아라.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지훈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수리점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리페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센터로 탈바꿈해 있었다. 작은 간판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젊은 기술자 지망생들이 모여들었고 철수는 여전히 수업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더 강해져 있었다. 지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카데미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했다. 연구소에서 얻은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육용 진단 시스템을 직접 시연했다. 학생들은 마치 두 세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케빈이 아카데미를 찾아왔다. 그는 수업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이곳에서 시작된 배움이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담은 혁신으로 말이죠. 그의 말에 철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그는 자신의 길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지평, 기술과 인간이 함께 걸어가는 미래였다.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발표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제이 일렉트로닉스의 이름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지훈이 주도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각국의 서비스 센터들이 새로운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수많은 고장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여갔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졌고 장인의 경험이 디지털로 재탄생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장이 두렵지 않았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화려한 연구소나 언론의 조명이 아니었다. 여전히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수리점. 이제는 리페어 아카데미로 불리는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수업이었다. 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숨죽이고 귀 기울였다. 기계는 사람과 똑같다. 어디가 아픈지 알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 있지. 그 말은 단순한 기술 강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들렸다. 지우는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과 함께 실습을 지도했다. 교육용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실제 사례를 가상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 위에 전통적인 감각을 덧붙였다. 학생들은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배우며 점점 더 성장해 나갔다. 어느 날 아카데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첫 번째 졸업생들의 창업 발표였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수리와 재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어떤 이는 친환경 가전, 재활용 회사를 세웠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오디오 기기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다. 나의 평생은 작았지만 여러분이 이어갈 길은 크고 넓을 것이다. 지훈은 그 옆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졸업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기술과 정신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아카데미의 이름은 해외에도 알려졌다.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지훈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는 매주 한 번은 반드시 아카데미에 들렀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친환경 가전 수리와 재활용을 주제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고 사람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문위원은 당연히 박철수였다. 그는 여전히 건강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침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지혜였다. 어느 봄날, 지우는 출근길에 아카데미 앞에 선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활짝 핀 벚꽃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옳았다. 이 작은 만남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날 저녁, 아카데미 옥상에서 철수와 지훈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하늘에는 별이 흩어져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처음 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내 삶의 답이라는 걸 안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덕분에 제 길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간판 조각이 들어 있었다. 박철수 전자 수리라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건 내 평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제 네가 이어가거라. 지훈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흘러 지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견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가방 속에는 늘 철수가 준 낡은 공구와 간판 조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나침반이었다. 어느 날 글로벌 리페어 컨퍼런스의 무대 위에서 지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청중석 한쪽에는 흰 머리가 희끗한 철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제 세상 전체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